안녕하세요. 노박입니다. 최근에는 한수사님의 까마귀, 군함도와 민족문제연구소의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읽었습니다. 이사카 코타로의 마왕을 읽다 보니까 책에 언급된 일본 헌법 구조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함도와 연관된 유네스코 문제가 계속 생각이 나서 군함도에 관련된 책을 읽었습니다. 먼저 한수사님의 까마귀와 군함도입니다. 한수사님은 2003년도에 까마귀를 먼저 쓰셨어요. 까마귀는 후에 수정 작업을 거쳐서 2016년도에 군함도라는 이름으로 재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군함도를 읽었어요. 그 후에 두 책을 다 읽은 친구를 통해서 까마귀와 군함도의 내용이 다르다는 말을 듣고 까마귀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절판이라서 알라딘을 통해 중고로 구입을 하고 그 당시 두 책을 비교해 봤어요. 그러다 이건 이렇게 대충 읽을 책이 아니야. 마음을 제대로 잡고 천천히 읽어봐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까마귀를 주로 읽으면서 군함도는 참고하는 식으로 읽었습니다. 큰 틀의 내용은 같아요. 군함도와 까마귀는 지옥섬, 군함도에 강제 동원된 분들의 생활, 노동 상황, 그곳에서 겪어야 했던 고난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의 이야기, 나가사키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난 직후의 상황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었다. 모두들 그랬다. 여기서 이렇게 지내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짓눌리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늘 같은 생각을 했었다. 여기 남느냐,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치느냐, 길은 둘뿐이다. 다른 길이 하나 더 있기는 있었다. 팔을 자르든 다리를 부러뜨리든 자해를 해서 목숨만 부지한 채 섬을 떠나는 길이었다. 명국이 어둠을 향해 눈을 부릅뜬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말탄 서방이다. 무슨 수로 도망치겠다는 이 사람들을 막겠는가. 태북의 등 뒤로 깜깜하게 어두운 바다가 넘실거린다. 저 바다 위를 가고 또 가면 고향이다. 그러나 이놈아, 물 위에는 길이 없다. 길이 있다면 갈까? 길이 있어도 못 가는 우리들이다. 한수사님은 1988년 일본에 체류하던 중 오카 마사하루 목사가 쓴 원포카 조선인이라는 책을 접한 뒤에 이 작품을 써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그 내용이 너무 궁금했어요. 옛날 책이라서 일본 사이트에도 내용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까마귀에 실려있는 작가 후기 중 일부분인데 책 뒷면에 있는 글이에요. 이 글을 읽고 나서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거두어지지 않은 채 1945년 그 8월의 폭염 속에서 썩어 나가던 피폭 조선인의 시신에 까마귀 떼가 달려들었다. 진동하는 악취 속에서 누구도 그 까마귀들을 쫓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태풍이 왔다. 살아서 헐벗었던 삶, 죽어서 새에게 뜯기면서 썩어간 주검들은 넘치는 빗물에 쓸려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일본의 화가 마루키 부부는 이 참상을 그림으로 그렸다. 시신을 뜯으며 새카맣게 뒤덮인 까마귀떼 사이로 희디인 치마 저고리 하나가 떠가고 있는 그림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썼다. 시체마저 차별받아야 했던 조선인, 시체까지도 차별했던 일본인, 아름다운 치마 저고리가 고향 조선을 향해 날아간다.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인해 조금이라도 빨리 조국을 되찾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징용으로 끌려와 있던 조선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죽음은 무참했고 그들은 순결했다.
책 소개를 보면 전작을 대폭 수정하고 등장인물의 배경도 새롭게 설정하였고 원폭투하의 배경과 실상도 고치셨다고 해요. 개정판이라고 하면 문장을 고치거나 설정이 조금 더 상세해졌거나 저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은 달라요. 까마귀와 군함도의 제목을 다르게 할 만큼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내용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스포일러의 문제도 있지만 너무 방대한 수정 작업을 하셔서 저는 삭제 및 추가되는 장면만 확인을 했는데도 너무 많았어요. 정말 비교 논문을 써도 되겠다 싶은 정도라서 그렇게까지 정리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차이점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까마귀는 군함도 외에도 그 당시의 조선과 일본의 상황, 핵폭탄에 대한 내용 등 시대 상황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록이 더 많아요. 군함도는 군함도에 초점을 맞춰서 소설과 관련 없는 기록은 줄이는 대신 군함도에 대한 내용을 더 추가했어요. 물론 한수사님이 이 책을 쓰기 위해 조사한 자료에 비하면 까마귀나 군함도에 실린 내용도 일부분이었을 거예요. 두 소설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달랐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 한편 책을 읽는 내내 정말 많은 감정들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의 배경이 새로 설정된 만큼 지역적 특색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투리의 사용이 더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고집, 내가 언제 도망쳤던 걸 아니라고 합니까? 아따, 내가 뭔 고집을 부렸다고 그라요. 내가 언정 도망갔다고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소제목을 없애고 따로 떨어져 있던 내용을 묶었어요. 예를 들면 A, B, C라는 세 명의 인물이 있으면 A, B, A, C, A, C 라는 식으로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A, B, C, A 이렇게 인물 위주로 상황의 배치를 달리 했어요. 소설을 이끌어가는 인물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배치를 다르게 해서 한 인물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소설 마루타를 읽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한 권 읽고 포기한 적이 있어요. 묘사가 너무 강해서 감당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소설은 좀 고민을 많이 해요. 묘사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묘사해도 실상보다 잔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건 허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와닿는 감정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군함도를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자극적인 영상과 소설들을 접하고 무뎌진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알게 된 건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른이 된 것인지 아니면 상상력이 옅어진 것인지 하고요. 한 가지는 알겠어요. 책은 그 내용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읽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야 그 내용을 통해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중학교 때의 저와 달리 군함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책을 통해 느끼는 감정을 외면하지 않을 만큼은 잘한 것 같아요. 다음은 민족문제연구소의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군함도에서 야스쿠니까지 강제동원 100년의 진실을 밝히다예요. 일본 이외에 아시아, 태평양 각지에서 강제동원이 되어야 했던 분들의 기록과 현재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 일본 두 나라의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책에서 군함도 부분만 읽었어요. 일본 나가사키에는 하시마 섬, 군함처럼 생겼다고 군함도라 불리는 섬이 있어요. 미쓰비시가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서 만든 이 군함도의 해저 탄광에서는 일제 강점기 시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이 되어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배고픔도 큰 고통이었지만 해저 탄광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다. 그들은 탄광 바닥에 찬 물 때문에 습하고 후끈후끈한 공기를 마시며 낮은 막장에서 거의 눕다시피 한 자세로
하루 10시간 이상씩 석탄을 캐냈다. 해저 탄광으로 일을 하러 내려가는 사람들과 탄광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나 대조적이었다는 이야기는 이곳의 노동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군함도 방파제에서 바라보면 맞은편 육지 해안이 어스름하게 눈에 들어온다. 굶주림과 강제 노동에 지친 조선인들은 탈출을 시도했다. 저 바다를 헤엄쳐 건너기만 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거친 파도에 몸을 던졌다.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군함도로 가게 되었는지, 군함도에서의 삶은 어떠했는지 외에도 군함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 등재 결정문 등도 읽을 수 있었어요. 군함도에 관련된 일은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일이 아니에요.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것은 결국 막지 못했지만 2020년 6월 22일 일본이 유네스코 등재 과정 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유네스코 측에 등재 취소 요청을 했어요. 결정문에 각 시설의 역사 전체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 사항을 명시를 하였어요.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근대 산업의 성과만을 홍보하고 강제징용 피해 자체를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를 전시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등재 취소 요청을 했죠.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 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로 인해서 일본은 한국에 수출 규제를 했어요. 본인들은 보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선후 관계를 보면 그래서 한국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분쟁을 WTO에 의제로 상정을 했고 진행 중이죠. 노동자, 군인, 군속, 근로정신대, 군위안부, 전범, 원폭 피해자, 제일조선인,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가려진 역사의 증인들을 만나라. 망각의 현장을 기억의 유산으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2017년에 나가사키에 갔었어요. 그때 구라바엔에 갔었는데 구라바엔 클로버 정원이라고 외국인 거류지였던 미나미야마테에 서양식 건물 8채를 이축한 공원이에요. 그 당시 구라바엔 안에는 메이지 시대의 산업혁명 유산으로 나가사키 안에 있는 여러 유적지들과 묶어서 하시마와 다카시마 탄광 같이 한국인들이 강제징용되었던 곳까지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각각의 유적지들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그곳을 촬영한 영상을 상영하고 있었는데 근대 산업화에 대한 내용 위주였어요. 잘하지는 못하는 일본어지만 그 영상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이해를 했어요. 이럴 때 저는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길 잘했다고 느껴요. 아니었으면 모르고 지나쳤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여행에서 돌아와서 하시마섬 군함도에 대한 기록을 찾다가 민족문제연구소의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읽었고 그 관심이 소설로 이어져서 한수사님의 군함도 까마귀까지 읽게 된 거예요. 이 새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는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